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사건에 의해서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생기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89강입니다. 오늘은 모일 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집자로 사용될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죠. 이 모일 회자는 삼합집자와 밭전자와 말할 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삼합집자는 3개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화로 해석하겠습니다. 밭전자는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고 말할 왈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회자는 삶의 터전에 삼합을 위해서 말하려고 모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서 서로의 조화를 위해서 모여서 말을 하는 그 모양이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서로 의견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말하는 이유는 서로의 조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은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봐서 내 의견을 조절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가 삼합을 위해 말하려고 모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모여서 말을 하는 그 모양이 모일 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회자 정리가 있습니다. 회자 정리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나 회식을 할 때 모일 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모일 회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모일 회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그림 회자입니다. 그림 회자는 그림을 의미하고 자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수라는 것은 옷감에 여러 색실로 그림이나 무늬를 수놓는 일이죠. 이 그림 회자는 실명자와 모일 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실명자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일 회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회자는 시를 모으는 것이 그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색실을 옷감에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 모양을 그림 회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에 예쁜 자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바로 자수입니다. 이렇게 옷감에 여러 색실로 예쁜 그림을 넣게 되는데 이 모양이 그림 회자입니다. 그림 회자는 실을 모은 것이 그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색실을 옷감에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 모양을 설명할 자가 그림 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회사후소가 있습니다. 회사후소는 그림은 흰 바탕을 손질하고 채색을 한다는 뜻이죠. 사람은 좋은 바탕의 인품에 학문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화나 다혈할 때 그림 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회자입니다. 회자는 회를 의미하지요. 회라는 것은 고기나 생선을 날로 잘게 썰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생선회도 있고 육회도 있는 것이죠. 이 회자는 달월자와 모일 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고기 육자의 대용어로서 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회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회자는 고기가 모인 것이 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는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접시에 모아둔 그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접시에 모아둔 이 모양이 회입니다. 회는 이렇게 생선을 잘라놓은 생선회도 있고 육고기를 잘라놓은 육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회나 생선회나 고기를 잘게 썰어놓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회자는 고기가 모인 게 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는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접시에 모아둔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회자인구가 있습니다. 회자인구는 날고기나 구운 고기와 같이 맛있는 음식처럼 신문 등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회나 어회를 할 때 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전나무 회자입니다. 전나무 회자는 전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번식을 잘해서 깊은 산에 군락을 이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나무 회자는 나무목자와 모일 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일 회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 회자는 나무가 모인 게 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나무는 깊은 산에 군집 형태로 모여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 전나무 회자는 전나무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나무의 특성인 것이죠.
전나무는 이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 보면 군락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군락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전나무는 특별히 더하다는 것이죠. 깊은 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전나무들이 군집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전나무 회자입니다. 전나무 회자는 나무가 모인 게 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나무는 깊은 산에 군집 형태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나무의 특성을 표현하는 글자가 전나무 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효연서원이 있습니다. 효연서원은 조선 강해군 14년에 창건된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서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효목이나 효피를 할 때 전나무 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교활할 효자입니다. 교활할 효자는 교활하다는 뜻이 있죠. 교활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은 것이죠. 이 교활할 효자는 큰개겸 부스의 모일 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개겸 부스는 부스로만 사용되는 것인데 짐승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해석하지요. 그리고 모일 효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활할 효자는 짐승이 모이면 교활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글자는 짐승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짐승들이 모이면 가장 교활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기를 서로 먹기 위해서 사자는 사자대로,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대로 가장 꾀를 많이 쓰는 것이죠. 가장 간사하게,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면서 이 고기를 나눠 먹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장 간사한 방법으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성품을 가진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교활할 효자는 짐승이 모이면 교활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노회라는 말이 있죠. 노회는 사람이 어떤 일에 경험이 많아서 음흉하고 능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효활이나 교쾌라는 말에서도 교활할 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쾌라고 할 때 이 쾌자는 효자의 다른 발음입니다. 모일 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봇도랑 효자입니다. 봇도랑 효자는 봇도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봇도랑은 보에 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봇도랑 효자는 물수변의 모일 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일 효자는 모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봇도랑 효자는 흐르는 물이 모인 곳이 봇도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봇도랑은 주변에 흐르는 물길이 많아서 모여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이 보에 물을 쓰기 위해서 많은 봇도랑들이 있습니다. 논마다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봇도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논 옆에 있는 도랑이 봇도랑입니다. 이 보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흘러가는 이 장소가 봇도랑인 것이죠. 이런 봇도랑은 논 주변마다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흐르는 물길들이 산만히 모여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도 있고 반대쪽으로도 있고 멀리에도 있습니다. 봇도랑 해자는 흐르는 물이 모인 곳이 봇도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봇도랑은 주변에 흐르는 물길이 많이 모여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회현면이 있습니다. 회현면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회현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회나 구이를 할 때 봇도랑 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789강으로서 모일 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